대종사와 명사법계에 대한 조계종 원로회의 심의 결과 대종사 27명, 명사 6명이 통과했습니다. 원로회의는 또 새로운 원로의원으로 돈명스님과 종우스님, 종열스님 등 3명을 선출했습니다. 조계종 조사 결과 한국전쟁 때 피해를 입은 사찰이 351개소로 집계됐습니다. 지금도 전쟁 발발 시 문화유산 보호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초보 청년불자를 위한 직문즉답법회를 가졌습니다. 스님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선지식과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인권신문이 제30회 불교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창립 34주년을 맞은 불교인권위원회는 어제 부문사에서 창립 기념식과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제주에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BBS 제주가 마련한 2024 여기왕 부치 놀아보게 마신 행사에서 학생들은 공연과 체험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와 명사법계 특별전형을 심의하고 대상자 전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원로의원 재임 시 원적에 든 종상대종사를 나무아미탑을 연불로 추모하며 새로운 원로의원으로 돈영스님과 종우스님, 종열스님 등 3명을 맞이했습니다. 보도에 홍지로 기자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제77차 회의를 통해 대종사 27명, 명사 6명의 법계 특별전형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대종사 품서 대상자는 직할교구, 환성 해강스님, 용주사, 심경, 정환, 성도, 성월스님, 월정사, 정암, 삼지, 삼보, 현각, 무의스님입니다. 직지사 지육스님, 동화사 인호스님, 은혜사 지영 법일스님, 불국사 운성스님, 해인사 종본 한결스님, 범호사 석공 범산 정만스님입니다. 통도사 상경 정수스님, 금산사 평상스님, 송광사 지연스님, 대흥사 보각스님, 선운사 재현스님도 대상자입니다. 명사법계 대상자는 월정사 성광스님, 해인사 명주스님, 통도사 재근스님, 금산사 법륜스님, 선운사 일지 성수스님입니다. 종단의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최고 품계 대종사, 명사법계 품서 심의의 건을 올렸습니다. 종도들의 기감이 될 대종사, 명사스님을 여법하게 모실 수 있도록 원로위원 대종사님들께서 밝은 안목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원로위원들은 의장 자광스님의 제안으로 원적에 든 종상스님을 추모하며 나무아미탑을 연불로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지난번 회기까지도 발언을 많이 해주시고 모든 회의에 동참해 주신 종상 원로위원이 입적하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잠시 합장하고 나무아미탑을 10번만 부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와 함께 새롭게 원로위원이 된 화엄사 회주 종렬스님과 은혜사 회주 돈명스님, 불국사 선장 종우스님은 의원 선서를 통해 종단 발전에 각오를 전했습니다. 기구 종렬회 이인은 원로의 여원의 임함에 있어 불교 가르침을 거울 삼아 종언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종의 법익을 증진할.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선 명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K선불교로 대중에게 다가서며 내년 4월 조직 개편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로회는 37대 집행부를 박수로 격려했습니다. 한편 원로회의는 최근 대한체육계 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해 원로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로위원이었던 종상대종사의 빈자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과 새로운 원로위원회 의원 선서로 채워졌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한국전쟁 당시 사찰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351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학술대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전쟁 발발 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정부의 안전관리 계획안에 빠져 있다며 대응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지난 2003년부터 20여 년간에 걸쳐 한국전쟁 기간 중 불교계 피해를 정리하고 있는 사업, 한국전쟁 사찰 피해 현황 일제조사. 1차적으로 전국 현황 조사를 매듭 지은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유산, 역사적 기록과 미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불교문화유산의 보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수많은 생명은 물론 국토 전역이 초토화되며 불교문화유산 소실 등 뼈아픈 상처를 남긴 한국전쟁. 불교문화유산 연구소의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찰 피해는 전국 351개소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선 강원도, 경기도, 낙동강 전투가 있었던 경상권에선 주로 전투 피해를, 전라도에선 빨치산 소탕 과정에서 소각이 발생하는 등 가해 형태도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해보면 그 숫자가 한 1,100여 개소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351개소라는 그런 사찰의 숫자는 당시 남한의 사찰의 약 3분의 1 정도의 사찰들이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백이동 푸른방패 한국위원회 회장은 전쟁 발발 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매뉴얼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응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폭격으로 세계 문화유산의 이름을 올린 우크라이나 오데사 성당이 파괴되는 등 사례를 들면서 평화로울 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졌던 그 안전계획에도 전시가 포함돼 안 돼 있어. 화재, 지진, 무슨 병충해 뭐 이런 거 돼 있는데 전쟁 중에서 사람들이 계속 훼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하고는 이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일반적인 방제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전쟁 당시에도 군인들은 비석이나 불상에 사극 연습을 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스님들을 비롯 8만 대장경을 수호한 김영환 대령, 화엄사를 지킨 차이력 경무관 등 개개인의 신념에 의지해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불교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온몸을 바쳤던 성가의 노고를 성찰하고 전쟁과 불교 문화유산의 보호라는 화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한국전쟁 피해 사찰 현황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추후 피해 입은 스님들에 대한 인물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년에 걸쳐 조사된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문화유산의 흔적은 평화로울 때 미리 대비해야만 성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제30회 불교인권상이 한국인권신문에 주어졌습니다. 올해로 창립 34도를 맞은 불교인권위원회는 어제 봉은사에서 창립기념식과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한국인권신문 백승열 대표에게 상패와 직필굿의 족자 등을 전달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명한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한국인권신문은 시민과 학생 기자의 참여로 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백 대표는 이번 상이 불교인권위원회가 한국인권신문에 던지는 화두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인권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가 조계종 역점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승대 총동문회 회장단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중앙승가대 동문스님들이 종단 불사를 위해 마음을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총동문회장 성행스님은 종단 목적 사업에 중앙승가대 동문회가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앞으로도 종단 불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막 불교와 수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보 청년불자들을 위해 한국불교수행법인 간화선을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풀어주는 증문즉답법석이 서울 홍대선원에서 열렸습니다.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은 엉뚱한 길에 파묻혀 헤매지 않고 광신, 맹신하지 않기 위해 선지식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불자 포교를 위해 세워진 서울 홍대선원에서 첫 초청법회가 열렸습니다. 법사는 간화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으로 50년 수행길을 밟고 있는 대가지만 초보 불자들을 위해 기꺼이 도심의 작은 법당을 찾았습니다. 그 수행적 가치를 우리한테 얘기해서 진리에 나아가서 눈뜨게 만들 수 있는 근거 있는 가르침이 불교 외에 또 어디가 있는가 찾기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눈뜰 수 있고 기회가 균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치, 그런 가르침을 가까이 못해서 헤매고 있는 거지. 스님은 종교를 믿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날 가르침을 찾아 홍대 선원에 온 50여 명의 불자들과 1시간 넘는 증문즉답을 진행했습니다. 청정과 선의 개념을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상태를 넘어 완전히 뒤흔들어 물든 것을 뽑아내는 것으로 화두타파의 순간을 허물을 벗고 나온 애벌레가 나비가 돼 느낀 첫 비행의 설렘으로 쉬우면서도 정확한 비유에 참가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수행은 혼자 하거나 책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는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야 엉뚱한 길에서 헤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방법은 도대체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지. 어떤 식으로 가르쳐서 공부하게끔 해야지 저 사람이 제대로 된 공부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안목 있는 스님이 선지식이야. 현실에 지치고 힘들어 이곳을 찾은 초보 불자들뿐 아니라 수행을 하면서 막히고 답답함을 느낀 초보 수행자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참선 수행이라 하는 공부를 통해서 참이 떨어져 나가면서 선이 눈 떠지는 건데 선을 눈 떠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수행이에요. 그전에는 예비 수행이지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수행을 하기 위한 자구책, 자기 노력을 하는 거지. 끝나지 않을 듯 이어졌던 증문즉답은 수불스님 역시 35년 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4층에서 포교를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홍대 선원의 앞날을 응원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불교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가라앉혀져 있는 거를 다 꺼내가지고 그거를 다 없애야지 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인 것 같고 좀 지향점이 될 만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스님의 증문즉답은 청년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비유들로 이어졌지만 눈뜬 선지식의 수행 깊이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BBS 제주가 청소년들에게 오늘 하루는 공부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만끽하자며 여기 와서 같이 놀아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정겨운 제주말로 여기왕 고치 놀아보게 마심 행사인데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연주를 하며 학업 스트레스를 날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김종광 기자입니다. 몸짓 하나하나에 열정이 뿜어져 나옵니다. 다양한 끼는 참여자 관람객 모두를 흥겹게 만듭니다. BBS 제주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마련한 여기왕 고치 놀아보게 마심 축제입니다. 제주 사투리가 정겹게 느껴지는 축제 이름대로 마음껏 같이 노는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같이 웃고 즐기고 나누고 체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2제주 불교방송이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그러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한 저희 불교방송에 걸맞는 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대에 오르기까지 쏟았던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오면서 청소년들은 각자의 꿈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조화롭게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합창은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사물놀이를 하면서 많은 응원도 받고 박수도 받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한바탕 축제마당에는 축하 공연이 더해지면서 흥을 돋웠습니다. 학업과 경쟁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며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출연자와 관람객이 하나가 되면서 젊음을 발산했던 이번 축제는 내일의 희망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자비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명장사 경내에서 지난 17일에 열린 행사에는 주지 도웅스님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김재선 신도회장 등 4부대 중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명장사는 이날 하루 동안 김장 3,000포기, 상자로는 955개를 담가 청주시와 다문화가정,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김장의 제목은 사랑과 우정, 즐거움이라고 하는 4가지의 양념으로 보내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만든 이 김장김치로 맛있게 드시고 올겨울 월동 준비 잘하셔서 행복한 나날이 펼쳐지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부처님의 자부심과 가르침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물론이고 특히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고향을 떠나서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행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 명장사 우리 불자님들의 그 은혜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명장사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섭 불화장의 전통 불화작품과 미술, 음악, 심리상담가인 현진 스님의 불화작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지난 12일 문경 현지남 주지 현진 스님의 아불전과 경북 무형유산 불화장 보유자인 김종섭 작가의 전국 산신탱화 재조명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범어사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중심 도량 분당 대광사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을 담갔습니다. 분당 대광사는 지난 16일 경내 미륵보전 앞마당에서 2024년 행복을 빚는 전통음식 문화제를 열고 김장김치 10kg들이 1000상자를 담아 지역 저소득계층에게 800상자를 전달하고 200상자는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전달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등을 위한 문화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떡 매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분당 대광사 주지 월장 스님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영욱 전 민주당 의원, 지자체와 청솔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쌀 산업특구인 경기도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주시 불교사연합회장 지행스님이 이끄는 소달문화연구원은 최근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지행스님과 동국대학교 전 부총장 종호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해담스님, 이충우 여주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여주쌀 운송로를 비롯해 소비자가 생각하는 여주쌀, 여주 농산물의 기능성과 상품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BBS 부산 후원단체인 BBS 법소리가 창립 9주년을 맞았습니다. BBS 법소리는 최근 BBS 부산 법당에서 법소리 임원과 회원, BBS 부산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9주년 기념식을 갖고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BBS 법소리 양준동 회장은 다소 동력은 떨어졌지만 내년 10년을 위해 더 분발해 BBS 부산 신사업 건립이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BBS 법소리는 지난 2015년에 창립됐으며 BBS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물론이고 북한 신사업 건립 기도법회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포항 칠보산 미륵도량 해원사가 미륵부처님 봉안과 용화 설법보전 낙성대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열린 낙성법회에는 포항 불교사연합회장 덕화스님을 비롯해 중림사주지 철산스님, 진각종 포항교구청장 수각정사, 서석영 경북도의원, 성상민 포항 불교연합 신도회장, 조인호 포항 언론인 불자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너무 다들
여러분들 불신 충만으로 이러한 거룩한 대작불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함께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법회에 앞서 용화 설법보전 제막식과 미륵부처님 봉안식이 열렸고 해원사 삼도장학회는 대학원생 3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대학생 5명에게 각 200만 원씩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